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김인만입니다. 여기는요 추억의 장소, 옛날 피카디리 극장에 있는 종로 3가입니다. 예전에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피카디리 극장에서 동방불패 우리 사촌 형하고 같이 손잡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 추억의 장소 종로에 왜 나왔냐면, 최근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붙었습니다. 국가유산청하고 서울시가 붙었는데, 뭐로 붙었느냐? 종묘와 세운상가 개발을 두고 이제 한판 승부를 합니다. 무엇이 이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MC님, 저희 종로 3가역에서 지금 종묘까지 왔는데 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건물도 오래됐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보게 되면 옛날에 제가 90년대 그때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시대가 달라졌고 강남 개발, 신도시 개발이 됨에도 불구하고 종로는 하나도 개발이 되지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저는 종로를 그냥 강남처럼 신도시 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물론 문화재는 보호하고 문화재 밖의 구역들은 정비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요새 위험한 발언인 게, 이 종묘 그리고 종로 이쪽이 어느샌가 정치권 싸움이 돼버렸어요. 이게 갑자기 종묘가 뜨거운 감자, 정치권의 논쟁 핵심 중심이 되어버렸는데, 종묘가 어디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종로 3가역에서 1번 출구 나와서 걸어오게 되면 종묘가 있는데, 자, 종묘의 역사로 한번 가볼까요? 쭉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정하고 1년 후에 이제 종묘를 만듭니다. 이 종묘가 조선의 왕과 왕비를 모시는 유교 사당입니다. 유교 사당. 1995년도에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보존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문화유산은 맞는데, 왜 논쟁이 생겼냐면, 뒤에 보이시나요? 세운상가 있고 옆에 세운 4구역이 있는데, 세운 4구역 개발을 두고 이제 부딪힙니다. 이게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서울시장이 누구? 오세훈. 세운.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오세훈? 자, 2006년에도 서울시장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때도 개발을 하려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종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뉴타운 바람이 불었거든요.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세운상가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세운상가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낡았다. 정말 오래됐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1968년도에 완공을 한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이 세운상가입니다. 역사 깊죠? 어떻게 보면 세운상가가 이게 문화유산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두 번째 주상복합은 어디? 이 근처일 것 같은데? 낙원상가입니다. 그 유명한 낙원상가가 두 번째 주상복합이고, 첫 번째는 세운상가인데 2006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이제 개발 열풍이 불어서 고층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태클을 딱 거느냐? 지금은 국가유산청이고요. 그 당시로는 문화재청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높게 짓게 되면 문화유산이 어떻게 되겠니? 안 돼! 라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75m 이내로 개발을 하라 라고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서울시장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딱 그분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제 반대 성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안 돼! 개발하면 안 돼! 존치가 뭐냐면 그대로 두는 겁니다. 존치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3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등장해가지고, 야, 세운이잖아. 내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이거는 농담입니다. 고층 개발 145m로 고층 개발해야 돼. 그래서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쭉 개발을 하겠다. 여기서 논란이 또 뭐가 되냐면, 또다시 국가유산청이 또 태클을 겁니다. 야, 안 돼. 고층 개발을 하게 되면 문화유산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건 안 돼.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안 돼. 라고 이제 지금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다 보니
2026년에 뭐가 있죠? 지방선거.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으로 불똥이 튑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견제해야 되는 여당, 또 국무총리도 등장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발하면 안 된다. 문화유산 보존해야 돼. 구청장들도 이제 갈려집니다. 여당 성향의 구청장들은 개발하면 안 된다. 야당 성향의 구청장, 특히 종로구청장은 개발해야 된다. 지금 논쟁이 뜨거운데 이 뜨거운 중심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조합원들. 끝도 없는 갈등의 연속이에요. 이게 또 대법원 판결까지도 가거든요. 대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줍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 안 하고 해도 돼 라고 해서 일단 법적으로는 서울시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만 여론전으로 본다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MC님, 네. 저희 이제 종묘 앞에 왔는데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게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분쟁이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례를? 있죠.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영국 런던을 한번 보게 되면 영국의 리버풀이라고 있거든요. 문화유산이 뭐였냐면 해양 상업도시가 문화유산이었는데 거기에 고층 개발을 하게 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취소된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높이 규제 때문에 이게 위험으로 찍혀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문화유산의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게 되고 문화유산 취소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운상가 주민들의 채무액만 7천억이 넘는 거예요. 정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건지. 보상을 안 해주죠.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보상해주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답답한 건 아마 조합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에 이제 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주변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근데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가 있어,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으로 막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불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적 피해 금액이 7천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하냐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개발을 안 하는데 2006년부터 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계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건비도 나가게 되고 뭐 용역도 줘야 되고 눈덩이처럼 피해 금액이 커지는 거죠. 서울시와 국가가 빨리 답을 내줘야 돼요. 개발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보상을 해주고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고 세운상가를 박물관으로 만들든지 개발을 하려면 제대로 된 개발을 하는데 이제 건물 설계도 어울리게, 그러니까 이게 종묘잖아요. 그럼 종묘에서 봤을 때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 고풍스럽게 종묘와 어울리는 고층 개발을 한다면 또 충분히 설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논리는 좀 배제하고 서울시와 정부가 손을 잡고 주민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MC님, 여기가 이제 그 쟁점의 곳 세운상가죠? 자, 여기가 제 추억의 장소 세운상가입니다. 왜 추억의 장소이냐? 아마 제 시대를 살아온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옛날에 세운상가에서 빨간 책, 빨간 비디오를 여기서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세운상가에 빨간색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예전에 뭐 그런 추억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고요. 주변을 보시게 되면 저 옆쪽에 막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세운상가 옆에 있는 세운 4구역을 저렇게 20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20층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145m 높이로 콘크리트를 이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종묘에서 볼 때는 보인다는 거죠. 콘크리트 건물이 쭉 올라가 있으면 환상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광화문에 가게 되면 세종문화회관 있잖아요. 굉장히 고풍스럽고 멋있잖아요, 디자인은. 그러니까 종묘에서 딱 봤을 때도 굉장히 조화롭고 어울리게 이런 개발을 한다면 또 하나의 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앞에 와보니까 이 종묘가 진짜 가깝긴 가까워요. 이렇게 보니까 가깝네요. 한 180m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길 하나 건너서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깝게 위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이 우려를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안 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라고 무시하고 강행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조화롭게 잘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책 샀던 곳이 이 근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정말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018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018도 보이고 복덕방도 보이고 와, 이런 간판이 웬 말이야 진짜. 이게 68년도에 지었으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60년이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인 개발을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까지 후손한테, 이게 사실 유산은 아니잖아요. 이 노후된 건물이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뒤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세운상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은 필요한데 단 국가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또는 굉장히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